지금 당장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매일 밤 몸을 누이는 침대 아래 깊숙한 곳을 비춰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힌 철진한 겨울 옷박스, 몇 년째 안 쓰는 운동기구, 혹시 짝 잃은 양말 뭉치들이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편안한 안방이 아니라 쓰레기장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누가 두들겨 팬 것처럼 어깨가 짓눌리죠? 병원에 가도 별 이상 없다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하루의 나쁜 기운을 뱉어내고 새 기운을 받는데 당신의 그 침대 및 잡동사니들이 기운의 통로를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욕조에 맑은 물을 틀어봤자 뭐합니까? 썩은 물만 넘칠 뿐입니다. 오늘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당신은 오늘 밤에도 그 키키한 짐짝들이 뿜어내는 죽은 기운을 온몸으로 마시며 수명을 갉아먹게 될 겁니다. 큰돈 들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침대 및 최악의 물건 3가지. 지금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침대 밑은 죽은 공간이잖아요. 수납 좀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그건 공간 활용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자의 행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침실. 특히 침대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무장해제되는 곳입니다. 밖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유일하게 기운을 충전하는 충전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충전소 밑바닥에 온갖 잡동사니를 꽉 채워두셨습니까? 이건 풍수학적으로 동맥경화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듯 집안의 기운도 바닥을 타고 흐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기운은 침대 아래를 통해 당신의 등과 허리, 머리로 순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꽉 막힌 박스와 헛 물건들로 틀어막았다.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할 자리에 썩고 고인 탁기만 맴돌게 됩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고 악몽을 꾸고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그리고 정체된 나쁜 기운이 밤새 당신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절대 두면 안 되는 최악의 물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당장 빼내세요. 첫째, 쇠붙이와 고장난 가전제품입니다. 침대 밑에 아령 같은 운동기구나 안 쓰는 노트북 넣어두신 분들 많죠? 쇠는 차가운 성질, 즉 강한 음기를 뿜어냅니다. 자는 동안 체온을 유지해야 할 당신의 몸에서 열기를 뺏어가고 자기장을 교란시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배우자와 싸우고 예민해진다면 백발백중 이겁니다. 둘째, 철진한 헌옷과 이불입니다. 압축팩에 넣었으니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옷감과 섬유는 냄새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신이 몇 년 전 입었던 옷에는 그때의 땀과 각질, 그리고 그 시절의 묵은 감정들이 배어 있습니다. 이걸 침대 밑에 둔다는 건 과거에 찌든 때를 걸음 삼아 곰팡이를 키우는 짓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이 눅눅한 기운에 질식해 도망갑니다. 셋째, 약봉지와 병원 기록입니다.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다 나은 뒤 남은 약이나 건강검진 결과서를 침대 및 서랍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형상이 곧 기운을 부릅니다. 아팠던 기억, 병의 기운을 잠자리 밑에 깔고 자는데 어떻게 건강해지겠습니까? 있던 병도 다시 도지게 만드는 짓입니다. 결국 당신은 매일 밤 스스로 만든 쓰레기 감옥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게 아니라 마치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운 겁니다. 이게 미신 같습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는 침대 밑은 먼지, 다듬이와 세균의 천국입니다. 풍수와 과학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당신에게 제발 그곳을 비워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다급하게 저를 찾아온 40대 가장, 김 대표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손은 수전증 환자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조그만 유통사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3년 전 이사한 뒤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매달 적자입니다. 거래처는 이유 없이 끊기고 멀쩡하던 아내는 갑자기 시름시름 알아누웠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깨는데 이 집에 귀신이라도 씌인 겁니까?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이나 주방은 겉보기에 멀쩡했습니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안방 문을 여는 순간 마치 냉동창고에 들어온 것처럼 서늘한 한기가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직감적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김 대표님, 저 침대 밑에 뭐 들어있습니까? 김 대표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요? 그냥 공간이 아까워서 안 쓰는 물건들 좀 넣어뒀죠. 창고가 좁아서 당장 드러내세요. 지금 당장. 제 호통에 김 대표와 아내가 낑낑거리며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무덤이었습니다. 10년 전 김 대표가 사업 초기에 쓰다 고장난 노트북 세대, 녹슨 아령,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입다 버린 곰팡이 피노들이 박스째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구석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쓰시던 낡은 전기장판까지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조상님 물건이랑 고장난 고철 덩어리를 깔고 주무신 겁니까? 이러니 사업이 망하죠. 이건 세부치의 날카로운 살기로 밤마다 제 몸을 찌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부는 그제야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저거 버리자고 했잖아. 저 노트북들 찜찜하다고 몇 번을 말했어. 아니, 나중에 부품이라도 쓸까 싶어서 그랬지.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장 종량제 봉투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안 버리면 김 대표님, 다음 달에 부도납니다. 아내분은 병원비로 1,000만 원 깨집니다. 제 말 믿고 지금 싹 다 갖다 버리세요. 그날 밤, 김 대표는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를 침대 밑에서 꺼내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아내도 오늘 아침엔 머리가 안 아프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정확히 일주일 뒤, 꽉 막혀있던 대출 심사가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꽉 막혀있던 돈맥이 뚫린 겁니다. 김 대표가 특별한 비방을 쓴 게 아닙니다. 부적을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침대 밑, 그 어둡고 습한 곳을 꽉 채우고 있던 과거의 쓰레기를 치웠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밑은 어떻습니까? 김 대표의 침대 밑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쓰겠지. 추억이라서. 그런 아니란 생각이 지금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으십니까? 나는 그냥 박스 몇 개 둔 것뿐인데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싶으시죠? 장담하건대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그냥 넘긴다면 당신은 3가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침대 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대가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로 치르게 될 겁니다. 첫째, 이유 없는 만성 통증과 병원비 지출입니다. 풍수에서 침대 밑은 건강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가 멀쩡할 리 있겠습니까? 침대 밑에 짐을 꽉 채워두면 공기순환이 멈춥니다. 그 정체된 습기는 매트리스를 타고 올라와 당신의 관절과 호흡기를 공격합니다. 멀쩡하던 허리가 쑤시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안 돌아가고 원인 불명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열심히 번 돈,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정형외과 물리치료비와 한약 짓는 데 다 털어넣게 될 겁니다.
돈 벌어서 병원에 갖다 바친다는 말이 딱 당신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둘째, 부부 사이가 살얼음판이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거슬리고 별거 아닌 일로 죽자고 싸우진 않습니까? 범인은 침대 밑에 처박아둔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잡동사니입니다. 뾰족하고 차가운 기운이 잠자는 동안 부부의 무의식을 찌릅니다. 서로를 향해 날이 서게 만들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결국 각방을 쓰게 되고 집안엔 냉기만 흐르게 됩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잡동사니 몇 개 때문에 박살나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셋째, 들어오려던 재물이 문전박대당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집안의 재물운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모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침실의 기운이 꽉 막혀 있다면 승진 기회가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계약 직전에 거래처가 마음을 바꾸고 주식이 떨어지는 등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당신이 침대 밑에 쑤셔 넣은 그 잡동사니들이 사실은 당신 통장의 구멍을 뚫고 있는 송곳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침대 밑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얹어 있는 것 같다. 최근 3개월 내에 이유 없이 가족들이 돌아가며 아팠다. 밤에 꿈자리가 사납고 가위에 자주 눌린다. 배우자와 눈만 마주치면 싸우거나 대화가 없다. 돈이 모이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었다. 지금 설마 하고 계십니까? 그 설마가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짐짝들 위에서 주무신다면 내일 당신에게 닥칠 불행은 예고된 인재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모든 흐름을 대바군으로 뒤집을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만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계속 악몽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비우고 복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따라하세요. 이 영상 끝나고 하려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몸을 움직여야 운이 바뀝니다. Step 1. 무조건 완전 배출. 고민하지 마세요. 침대 밑에 있는 모든 박스, 비닐, 잡동사니를 거실로 싹 다 끌어내십시오. 이건 나중에 쓸 건데. 그런 생각 마세요. 일단 다 꺼내서 바닥을 텅 비우십시오. 그 텅 빈 공간을 보는 순간 당신의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걸 느낄 겁니다. Step 2. 소금물로 애군 닦아내기. 그냥 걸레질만 하면 안 됩니다. 묵은 탁기를 벗겨내야 합니다. 물 한 대야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녹이십시오. 소금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최고의 풍수 아이템입니다. 그 소금물에 걸레를 빨아 침대 밑바닥을 구석구석 아주 박박 닦아내십시오. 검은 먼지와 함께 당신을 괴롭히던 가난과 질병의 기운이 걸레에 묻어나옵니다. 닦아낸 걸레는 반드시 삶거나 버리십시오. Step 3. 여백의 미학.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공기가 강물처럼 흐르게 놔두십시오. 정 공간이 부족하다면 딱 하나만 허락합니다. 자주 쓰는 깨끗한 침구류입니다. 매일 꺼내 덮는 이불이나 베개 커버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이것도 공간의 50%를 넘지 않게 하십시오. 이 3단계를 마치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장담컨대 눕는 순간 등 뒤로 느껴지는 공기가 다를 겁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뚫은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쨍하게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유 없이 새나가던 돈이 멈추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입금 알림이 울릴 겁니다. 막혔던 돈맥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살기가 사라지니 부부 싸움이 줄고 아이들이 침대에서 뛰놀며 웃게 될 겁니다. 여러분,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환경과학입니다. 당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을 쓰레기장에서 보물창고로 바꾸는 일,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침대 밑을 비우세요. 그 빈 공간에 당신이 꿈꾸던 부와 건강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